그렇지 않겠어요? 갑시다. 주제 한번 적어보겠습니까? 5번인 것 같은데요. 주제문은 노래와 시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요소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으로 구분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노래와 시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요소. 어떤 내용일까요? 요거 누가 한번 낭독해 볼까요? 주연이가 한번 낭독해 볼까요? 제가 낭독해 볼게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면 살지. 근데 이건 시적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쵸? 하영아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근데 원래 그 노래 아닙니까? 그쵸? 누가 노래 불러볼까요? 서영이가 불러볼까요? 그럼 또 제가 불러야 돼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면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그쵸? 어떻게 잠이 좀 깨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시였어요. 그쵸? 하지만 특정한 요소를 가미를 하게 되니까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문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맞네요. 노래 가사라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디스팅기시드 됩니다. 오케이. 뭔지 알겠네. 원래 능동형, 이건 지금 수동태고요. 그쵸? 비동사 과거 분사. 원래 디스팅기시라는 게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ed가 붙었으니까 여기선 수동이잖아요. 그쵸? 노래 가사들은 때로는 구별이 된대요. 됐습니까? 노래 가사들은 때로는 구별이 됩니다. 무엇과? 그렇지. 시와 구별이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요. 하면서 얘들아 계속 나와. 어제도 나왔었어. 어제도. 앞에 아이디어 보입니까? 생각, 사상 맞죠? 이거 추상명사 맞잖아요. 추상명사 나오고 대시 나오게 되면서요. 지금 보니까 주어 나왔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 계열도 나온 거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우린 이런 걸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 앞에 있는 추상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이 똑같다라는 거, 그쵸? 그걸 추상명사라고, 그걸 동격의 대시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위치는 안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흐름 쭉 가야 돼요. 다시 노래 가사들은 시와 구별이 돼요. 그쵸?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요. 어떤 생각? 야, 노래라는 것들은 쓰여지거든. 무엇으로?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져. 그래 얘들아, 여러분 노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를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오늘 학원 오면서 이어폰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서 오셨어요? 일상적인 언어로 쓰이죠? 맞죠? 그리고 다시 그 일상적인 언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언어예요? 오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스탑.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that은 앞에 있는 that과 달라요. 그쵸?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이 친구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줄였을 수 있고 이 친구는 또 생략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 위치로 바꿨으면서 생략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쓰이는 게 뭐래요? 그게 노래 맞잖아요. 어떤 노래 좋아하시냐고. 일상적인 언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while 반면에 하지만 시라는 것들은 무엇으로 쓰여집니까? 좀 어려운 문학적인 스타일로 쓰이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대시 닫히네요. 동격의 대시 이만큼이었어요? 네. 정리해 볼래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노래 가사와 시가 구별이 된다고요? 정리해 볼래요? 노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지지만 시라는 것들은 다소 어려운 문학적인 스타일로 쓰인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시와 노래 가사는 때로 구별이 되긴 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노래와 시를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쵸? 노래는 무엇으로 쓰여진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지만 시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쓰인다고요? 어려운 문학적인 스타일로 쓰이게 된대요. 그래, 여러분 국어 수업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연이 어제 혹시 시 했어요? 국어 시간에? 아, 안 했어요? 학교에서 시를 배우십니까? 최근에 어떤 시를 배우셨습니까? 아, 가실이 있고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지? 어쨌든 거기서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어려운 스타일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연이 오늘 어떤 노래 듣고 왔어요? 오늘 노래 들으면서 오셨던데?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영이 오늘 어떤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아, 뭐야, 아무도 안 들어. 왜 아무도 안 도와줘? 윤서 오늘 어떤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이씨. 저기 나은이 오늘 어떤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진서. B2B 노래. 아, 그래, B2B의 뭔데요? 두 번째 고백. 네, 그 딱 봐도 쉬워 보이네요. 그 가사 자체가, 노래 가사 자체가 뭐 어떤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로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다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문학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면 선생님, 노래하고 시는 이런 스타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하지만 됐어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이 친구 아까 우리 4번 지문이었었나요? instead of 나왔었었죠. 뭐뭐 대신에, 그쵸? 걔랑 똑같은 뜻이에요. 됐어요? rather than은 이 instead of랑 같아요. 4번 지문에 나왔던 거. 그래서 요것도 instead of로 바꿔도 괜찮고 아까 나왔던 친구는 rather than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리하는 것 대신에 separate,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죠. 이러한 두 가지의 형태들, 무엇에? 글쓰기의 두 가지의 형태들을 분리하지 말고, 됐어요? 글쓰기에 어떤 형태가 나왔었죠? 일상 언어냐, 문학 스타일이냐, 야, 이렇게 구별하지 말자고. 됐습니까? based on, 무엇에 기반한 거죠? 언어인데요. of the song or poem, 노래나 시의 언어에 기반한 글쓰기의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하는 것 대신에, 됐어요? 노래는 일상 언어로 쓰이네, 시는 어려운 언어, 문학 스타일로 쓰이네,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it is more useful, 더 유용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What accompanies the word? 중요한 문장입니다. 물론 뭐 what이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한 문장,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용의 흐름이 뒤집어 엎어질 거거든요. 일단 accompany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반하다, 수반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워주시고, 물론 단어장에 있어서 다 외우시긴 하셨겠지만 이 문장이 포인트라고요. 서영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더 유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무엇이 수반하냐, 그 단어들, 즉 무엇이 그 노래 가사나 시를 수반하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더 좋겠답니다. 뭔 말이죠? 이렇게 구별하지 말자고요. 됐어요?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무엇이 노래나 시의 언어를 동반하냐, 이렇게 구별하자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이 말 자체도요.
노래나 시는 어려울까봐 그냥 돌리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나오냐. 이걸로 구별해 보자는 거예요. 됐어요? 무엇이 노래와 시의 언어를 동반하는가. 즉 노래와 시는 무엇과 함께 나오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정말 쉽거든요. 다시 한번 힌트를 줘볼까요? 힌트? 요거요. 그냥 시적으로 읽어볼까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면 살지. 자, 시적이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쿵짝쿵짝쿵짝쿵짝 하지 않겠습니까? 노래와 시는 무엇과 함께 나올까요? 노래는 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나올 거예요. 아이고, 제가 힌트를 얘기해 줬네요. 시는 음악적인 요소가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힌트는 전달했습니다. 물론 이 what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지겹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그쵸? 이거 정말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등장하고 색깔 다르게 해줄게요. 특징 기억합니다. 노래 가사들은 뭐뭐와 함께 옵니다. 우리 아까도 얼룩 뭐뭐와 함께라고 제가 해석했었죠. 노래 가사들은 무엇과 함께 와요? 다른 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오게 됩니다. 아, 음악적인 요소가 노래 가사에 있군요. 그래. such as 뭐와 같은 건데 뭐 멜로디, 리듬, 그리고 instrumentation. 그냥 이거 뭐 악기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게 원래 기악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악법이라는 게 그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요. 얘들아, 노래하고 시는 언어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쉬운 언어냐, 더 어려운 언어냐,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노래는 무엇과 함께 나와요? 됐어요? 무엇이 노래를 동반해요? 노래는 음악적 요소와 함께 나와요. 봤죠? 무엇이 노래를 동반해요? 음악적 요소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는요, 무엇과 함께 나올까요? 됐어요? 시는 무엇과 나오겠습니까? 뒤집어 엎어지면서 문장의 흐름이 바뀌고 삽입도 괜찮겠네. 하지만 in a poem, 시에서 그 문구라는 것들은 동반됩니다. 무슨 말이야? 시 속에서의 언어들은 이거와 함께 나와요. 됐어요? 풀었어요? 무엇과 함께 나와요? 오로지 바이 목적격 수동태의 침묵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정리는 해야 되겠네요. 시는 침묵적 요소와 함께 나옵니다. 선생님, 침묵적 요소가 뭔데요? 하영아 정리하고, 어려운 질문인간 정리하고. 침묵적 요소요? 아니, 여러분 학교에서 시 읽을 때 국어 선생님들께서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읽으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주연이 민수쌤이랑 시 배운 적 있어요? 국어쌤. 아직은 없어요. 그쵸? 그렇죠. 뭐 아직은 뭐 없긴 하겠지만, 아니 누가 이걸 시처럼 읽을 때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읽습니까? 여러분 시 낭송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시 낭송할 때 춤추시면서 하시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노래와 시는 무엇으로 구별해요? 일상적인 언어냐? 문학적인 성분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거 아닙니다. 무엇이 노래와 함께 나오지? 음악적 요소. 무엇이 시와 함께 나오지? 침묵적 요소.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 언어가 어렵냐 쉽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 언어가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걸요? 근데 이거를 쿵짝쿵짝 안 하면 그냥 시처럼 읽을 수 있고, 멜로디를 넣게 되면 그건 노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시겠지만 노래는 시와 관련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만약 the surrounding, 주변의
음악적 요소가 쉽게 말하면은 그냥 배경음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음악적 요소가 제거가 된다면 무엇으로부터? 노래 가사로부터. 뭔 말이야? 생각해봐. 노래 가사에서 멜로디를 다 뺐어. 됐어요? 노래 가사에서 서영아 음악을 다 빼버렸어. 그러면 they 노래 가사들은 때로는 무엇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수동태인데요. 근데 주연아, think of A as B 구조였네요. 네, 봤어요?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정리했었죠. 그럼 이건 뭐야? 이 친구 지금 수동이면 어떻게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C, A, S, B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C의 수동, C는 되겠죠. 맞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뭐 regard라는 친구도 뭐 regarded 뭐 이것도 되겠죠. 맞죠? 아까 봤던 것들 활용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의 음악적 요소가 노래 가사에서 사라진다면 됐어요? 노래 속에서 멜로디가 빠져요. 그러면 노래 가사들은 때로는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바로 시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 생각에는요. 왜? 음악적 요소가 노래 가사에서 제거가 된다라는 건 이거네요. 그렇지. 심묵적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봐봐. 그게 이치에 맞지 않겠니, 윤서야? 노래에서 멜로디가 빠져. 그러면은 조용해지잖아. 그치? 배경음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침묵적 요소가 활용이 되면 당연히 시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됐죠? 서로 관련이 있구나. thi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똑같은 말 한 번 더 할게요. 이것은 보여줍니다. How important it is. 됐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됐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To define.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주어, 진주어네. 얘들아, how 어떻게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올 경우는 얼마나, 그쵸? 이렇게 해석하죠. 이것은 보여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뭐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무엇을 정의하죠? 시와 노래의 가사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선생님, 뭔 소린가요? 아우, 또 해! 또 하라고! 노래와 시는 일상 언어다. 어려운 문학 스타일.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요. 시와 노래의 가사를 구별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에 기반해서요? based. 일단 잡아놔. on. 일단 잡아봐봐. 계속 나오지? 뭐뭐에 기반하여. 맞죠? 근데 이제는 not. 우리 상관접속사 배웠어, 찐서야. A but B. 맞죠? not A but B. 상관접속사에 나왔었죠? 병렬구조. 맞죠? 무엇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서영아, 여기 있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 not 뒤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나은아. 얘는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but 뒤에 있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것은 보여줍니다. 시와 노래의 가사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이걸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에 기반한 게 아닌데요. 그 시와 노래 가사들의 내면의 internal, 내부적인 linguistic, 모르면 외우고 언어적인이란 뜻이에요. 내면의 언어적인 특성들, 속성들에 기반해서 정의하면 안 된대요. 하영아, 이거 이해하면 끝나. 시와 노래 가사의 내부적 언어의 속성에 기반해서 구별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서영아? 요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와 시는
언어적인 속성으로 봤을 때 노래는 일상 언어고 시는 어려운 언어야.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요걸로 구분하는 거 맞지? 그치 나은아? 그래서 이 뒤에 걸 보시라고요 이제. 이거에 기반해서 구별해야 된대요. 됐어요? 뭐에 기반해서요? How. 여기서는 형용사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와 가사의 문구들이 관련이 있냐. 무엇과 관련이 있는데요? 소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냐. 선생님, 소리와 관련이 있는 거면 노래. 그렇죠. 됐죠? 또는 부족한 건데 그것이 부족하더라. 그것이 부족하다는 게 뭐예요? 소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뭐의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오브를 보시면 돼요. 소리와 관련되어 있냐? 소리의 부족이냐? 시연아 그게 뭐야? 소리와 관련 있는 건 노래가 맞아요. 소리의 부족은 뭐냐고. 그럼 소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소리가 없는 게 뭔데 윤서야? 요거잖아 요거. 아, 그러면 소리가 부족하다라는 건 곧 침묵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지. 됐어요. 소리와 관련되어 있으면 노래. 침묵, 소리가 없어. 그냥 육성만 나와 주연아. 그럼 시. 됐습니까? 그리고 조심하자. 저기 that. Surround them.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맞아요. 이 surround는 아까 surrounding 나왔었죠? 이게 둘러싸다. 그래서 아까 surrounding musical content를 둘러싸는 음악적 속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얘들아 이거 콤마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재에서도 there of 다음에 콤마 찍혀있지? 콤마된 안 되는 거니? 그래? 나 가로 외쳤는데 그러면 요거 생략시켜봐 그러면. 됐어요? 생략시켰죠? 그럼 요놈의 선행사 누구예요? 요놈이에요. 콤마된 안 되는데요? 아우 진짜. 아니 왜 여기만 봐? 여긴 안 봐? 콤마 보이지? 얘 지울 수 있어 쭉. 그러면 선행사는 요놈입니다. 여기서 대문 누구고요? 그 단어들이죠. 그 언어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됐어요? 이제 정리. 그러한 것들, 즉 그 말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와 관련돼 있으면 노래. 그쵸? 그런데 그러한 말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가 부족하면 침묵이니까 시. 이렇게 구별하자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 노래하고 시는 어떻게 구별하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일상적인 언어냐? 어려운 문학 스타일이냐? 근데 그게 아니었었지, 시연아. 무엇이 노래나 시의 언어를 동반하냐? 노래와 시는 무엇과 함께 나오나? 노래는 소리와 관련된 음악적 요소. 시는 침묵적 요소더라.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와 관련되면 노래, 그 말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의 부족, 침묵이면 시. 이거에 기반해서 됐어요. 노래와 시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한 번 더. 내면의 언어적인 스타일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됐어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에 기반해서 노래와 가사와 시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더라면서 끝나요. 이건 어렵진 않았었어요. 말 자체가 조금 딱딱했었을 것 같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 어떤 학생이 이거 따로 개별 신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5번 지문 여기서 마무리 짓고 우리는 파트 1의 2강의 마지막 지문 6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위해
사회적 정책의 필요성. 기회 평등을 위해 사회적 정책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단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미리 예시를 한번 들고 갈게요. 여러분 이 지문에서 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금수저와 흙수저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을 그렇게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건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지문을 위해서 금수저와 흙수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6번 지문은 네,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현대사회에서 보면 the division, 분리시키는 건데 무엇을 분리시켜요? 일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분리시켜요? 이러한 범주로 분리시켜 보자고요. 됐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카테고리로 분리해 보재. 됐습니까? 어떤 카테고리? skilled, 능숙한. 기술이 있는 거 맞죠? 능숙한. 그리고 능숙하지 못한. 됐습니까? 능숙하고 능숙하지 못한 분류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됐어요? 어우 길었네. 여기가 주어고 하영, 여기가 동사네. 능숙하냐 능숙하지 못하냐 그런 두 가지 범주들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 자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 기원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뿌리를 두고 있나요? 초기 아동기에 기원합니다. 아동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씁쓸하네요. 쉽게 말하면 일을 잘 하는가 혹은 잘하지 못하는가, 이건 무엇에 기반합니까? 방금 본 것처럼 아동기에 기원한대요. 아동기에 뿌리를 둔다라고 얘기했죠. 조금 씁쓸합니다. 미리 예시를 전달해도 괜찮긴 한데 예를 한번 들고 그냥 넘어갈게요. 좀 잘 사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유학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의연쌤이 금수저인가 봐.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해외로요. 그러면 생각해 봐봐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물을 먹은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바라보는 그 사상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아이, 두 부류의 아이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럼 진서 생각에는 누가 더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자주 갔다 온 그 부자의 친구들이 그렇겠죠. 이분들이 앞만 날고 기어봤자 이 갭을 메꾸는 데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금수저와 흙수저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놀랍지 않게도 뭔 말이야? 당연하게도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묶어야 되겠네.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회적인 단점, 사회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걸 의연쌤이 장애인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No, 아닙니다. 사회적인 단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소위 좀 어렵게 태어난 친구들 있죠.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지원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은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쵸?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end up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nd up은 뭐뭐 하게 되다. 그쵸? 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능숙하지 못한 직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렵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 이 아동기로 살펴봤었을 때요, 서영아. 사회적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쵸? 얘네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대요? 지금 본 것처럼 능숙하지 못한 노동자가 된대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모르겠네요. 사실 잘. 일꾼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해서요. 그러니까는 그냥 말 그대로 워커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주연은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냐 못하냐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We may talk about living in a land of equal opportunity. 선생님, 혹시 저희는 이런 곳에 살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나은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사는 것. 어디에서 살아요? 땅인데 공평한 기회의 땅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너무 몰고 가지 마세요. 왜냐면 부자인 애나 가난한 애나 8살 때부터 공교육을 시작하잖아요. 공평한 기회의 땅에 살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말이 맞아, 진서야. 너 말이 맞아, 하영아. 8살 때부터 공교육은 시작이 돼. 그래, 공평한 것처럼 보여. 하지만 우리는 can't deny. 부정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부정할 수 없나요? The quality, 질인데 무엇의 질? 어떤 사람의 기회들과 관련된 질이 야, 틀리겠다 또. 여기가 주어. 이거 주어 아님? 여기가 동사. 그래서 가로 쳐놓은 거예요. 누군가의 기회들의 질이라는 것 자체는 is 이러이러합니다.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라는 뜻이에요. 시연하게 해석 잘해라. 어떤 사람의 기회들이 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따라와 먼저. 누군가의 기회의 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determined, 결정이 됩니다. 언제? At birth.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된대요.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죠. 이 누군가의 기회의 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된다라는 거,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공평한 기회의 땅에 살죠. 그건 맞죠. 하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회의 질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 말씀이 맞다니까요. 기회, 공평한 평등의 땅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8살 때부터 다 공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좀 잘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 금수저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금수저 자녀들은요 8살 되기 전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닐 거고요. 8살 되자마자 온갖 학원들을 다니면서 나 최근에 그런 애도 봤다. 12살인데 기하 벡터 하고 있대. 와 진짜 나 깜짝 놀랐다. 그리고 막 저기 뭐 송도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뭐야 의대 반도 만들어져 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정말 기회의 평등의 땅인가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기회의 질이라는 건 어떻대요, 윤서야?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된대요. 조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가
정말 의대 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주제 보세요.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 정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문으로 들어가고 잡아놔. 첫 번째 문장 삽입이 될 수 있으면서 흐름이 변질이 됩니다. 이제요. To improve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라는 것은 요구가 됩니다. 그래, 변화가 필요해 이제. 그렇지. 사회적인 정책들이 나와요. that 어떤 정책들? 주격관계 대명사고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겠네요. 어떠한 사회적인 정책들? which도 되겠고요. enrich, 부유하게 하다라는 뜻이 맞긴 한데요. 여기서는 뭐 풍족하게 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무엇을 풍족하게 하죠? 가정의 환경을 조금 풍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회적인 정책들이 있나 봐요. 근데 누구의 가정 환경이죠? 야, 이걸 의연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한 거야? 아니야. 됐어, 서영? 요거 사회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풍족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대. 이를테면 뭘까?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동사무소에서 지원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 맞죠? 아니면은 뭐 대학생들을 붙여서 1대1 멘토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는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금 풍족하게 해주는 이 정책이라는 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에서 목적어 생략이 되면 동사 원형도 되고 투부정사도 가능하더라. 진짜 안 하고 싶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 윤서? 사회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어떤 기회인데요? 계속 나오지? 성공하는 것과 관련된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When they grow up. 그들이 성장할 때. 뭔 말이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 때 성공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대. 해결책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사회적 정책이 필요해요. 이 사회적인 정책이란 것은 무엇이었나요? 방금 본 것처럼 사회적 약자의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기회였나요?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많은 복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회적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올 거냐면은 시연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쭉 이어집니다. 연구들은 have shown,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명사절, 속사, 목적어. 그러한 개선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개선이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 사회적 정책 덕분에 생겨난 이러한 것들, 즉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개선들은 have 또 나와, effect on 또 나왔지, 그쵸? influence 그런 친구들, 그러한 개선들은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에? 사회적 행동, 학교의 일, 뭐라고 할까? 학업이라고 할까? 그치? 학교의 일이니까
사회적인 행동, 학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봤었을 때 직업의 성공이라는 것도 가져다 줄 수 있대요. 직업의 성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본 것처럼 어떤 개선점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개선점이라는 건 방금 본 것처럼 사회적 행동, 그리고 학업, 최종적으로 봤었을 때 직업적 성공,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었다라고 방금 문장에서 얘기를 했었었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일단 다 정리가 됐다면 구조를 또 살짝쿵 잡으셔야 되겠어요. addressing이 나오고 is가 나와요. 먼저 잡아놓자는 거. 원래 여러분 그 address라는 게 동사일 때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다루다예요. 뭐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ing 붙었습니까?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건 주어인데 동명사 주어일 때 수일치 단수로 잡는구나. 그치. 주어와 동사 자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물론 이거 투부정사로 바꿔도 되겠죠, 나은아. to address. 투부정사도 명사적인 용법, 주어로 쓰일 때는 단수 처리가 되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다루는 것은 무엇을 다루나요? 기회의 불평등을 다루는 것은 뭘 통해서 이러한 유형인데요. 무엇? 초기의 개입이래요. 선생님 말이 어려운데요. 뭐 무뚝하면 어렵대요. 일단 해봐봐. 초기의 개입을 통해서 기회의 불평등을 다루는 것.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어? 초기의 개입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봐봐. 아이들에게 정책을 부여해 주제매. 그럼 나중에 직업적인 성공도 가져다 준다며 이걸 초기의 개입이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개입하자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걸 early intervention으로 표현한 거고요.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사회가 개입을 하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잖아. 지금 이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을 다루는 것은 is clearly, 분명히 preferable, 더 좋습니다. 맞아요. 선호하다라는 prefer에서 나온 게 맞긴 한데요. 더 선호될 만하다, 더 좋다라는 거죠. 뭐보다? to ing.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학생 때 prefer A to B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똑같아요. prefer A to B, prefer to. 그쵸? 여기서 to 보니까 ing 끌고 나왔습니다. 투부정사 to가 아니에요. 거의 다 끝났어. 어렸을 때부터 정책,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더 좋아요. 개입하는 것보다 무엇에? 현재의 workplace hiring practice?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직업? 뭐 일자리? 고용? 관행? 알겠다. 현재의 일자리 고용 관행들에 개입하는 것보다 더 좋겠습니다. 뭐야? 지만 알고 우린 모르겠는데. 그래서 알았어. 설명해 줄게. 이 현재의 일자리 고용 관행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30살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 할게요. 시연이한테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 못할 겁니다. 30살이면 애기예요? 성인이에요? 당연히 성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회적 약자였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요거 현재의 일자리 고용 관행에서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국가에서요? 30살이 되었을 때요? 그러면은 뭐 도움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미 어떨 것 같아 주연아? 이미 나이가 다 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기가 어려울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거나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자리 고용 관행에 사회적 정책이 개입하는 것보다 언제? 어렸을 때 개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다 차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뭐 3살, 뭐 5살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정책을 쏟아붓는 것이 더 좋더라. 그래, 어렸을 때부터 교육 더 많이 불어넣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바뀔 수 있잖아요. 30살인 사람한테 뭐 지원을 하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고용 관행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게 더상승 수능 유형편 파트 1 1강의 마지막 파트 1 2강의 6번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영상 끊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고생을 하셨고 영상 끊고 공지사항 전달할게요.